현지 시각 16일 뉴욕타임스가 총 1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양 분석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이날 하루 동안 1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MBC는 전날 선박정보업체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한 척도 없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들어 통행량이 점차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평화 MOU에 정식으로 서명할 계획인데 서명이 완료되면 통행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윈드워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서쪽 해상에 550척 이상이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는 19일 이후 입항해 원유를 적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란 전쟁 이전에는 하루에 약 13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것을 감안하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MOU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으며 서명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나는 상황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해상 통제 능력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미군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하며 봉쇄 가능성까지 압박하자 이란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동맹 지원만으로도 중동의 핵심 해상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 개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연합 공격을 통해 시작된 이란 전쟁을 106일 만에 종료하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X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에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해상 장악력 앞에 이란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전쟁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미국의 완승을 공식화한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폭격을 재개하자 이란이 협상장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의 궁극적 목적이었다며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며 공격은 악랄하고 폭력적이었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을 공격하면서 타격한 목표물에 이란 남부해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상수도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낸 현장 수거 잔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사용하는 250파운드급 정밀 타격용 활공폭탄 GBU-39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미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 대상이 된 구체적인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날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은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란 반다르 아바스 등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방공망을 가동하면서 반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전날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혹시 TV를 켜지 않아 못 볼까봐 미리 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데 대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CNN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국이 미 육군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공습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의 시릭과 미나브 그리고 캐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나부 주지사는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도시에 대한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전했습니다. 메흐르 통신은 내륙 도시에서 들린 폭발음은 미나부군 자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해안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본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사실상 고강도 군사 충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군은 방공망과 레이더 체계를 우선 타격하고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대응하며 전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시릭섬을 비롯한 호르무즈 곳곳에서 폭음이 들린다고 보도해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 보복을 예고할 경우 중동 해상 운송망과 국제유가에도 즉각적인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지 시각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정오께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엄청나게 큰 폭발에 테헤란 중심부가 흔들렸고 이어 방공망 가동으로 보이는 폭발음들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시온주의적들의 침략 재개로 테헤란의 남부와 서부가 공격당했다며 테헤란에서 방공망이 가동되는 소리도 함께 들렸고 적의 드론 여러 대가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경고를 날리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사격을 멈춰야 한다며 교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린 지 약 1시간 뒤에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으며 작전 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이란 전역의 군사 및 경제 시설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선에서의 공습은 당분간 중단한 상태라며 테헤란의 테러 정권이 타격을 받은 후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으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금 전 여러 지역에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국내전선사령부는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위치한 테러리스트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에알 자미르 참모총장이 상황 평가 회의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러 정권은 다시 한번 테러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레바논 전역에서의 작전 수행과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대한 군사행동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입니다. 현지 시각 3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경제 압박 조치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20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의 내년도 재무부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 정권 자산 동결 등을 통해 이란 경제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20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란 통화 가치는 폭락했다며 이란 군인 상당수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서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경제 압박 작전인 경제적 분노를 통해 이란산 원유 판매와 무기 생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소유 가상화폐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박은 단순한 금융 제재를 넘어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흔드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협상장에 나온 이란의 선택지도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